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온 한 여성이 한겨울 추위에 쓰러진 후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경험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감동적인 사연이죠. 처음에는 그저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것뿐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라는 놀라운 난방 시스템이 한 외국, 여성의 마음까지 녹여놓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스크의 추운 겨울,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한 여성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27살의 알리사였죠. 벨라루스 출신인 알리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알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창백한 얼굴색은 숨길 수 없었어요. 알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벨라루스에서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어머니 약값도 제대로 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알리사는 인터넷을 뒤지며 해외 취업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독일, 폴란드, 체코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비자 취득이 까다롭거나 언어 장벽이 높았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띈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낯선 나라구나. 알리사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도였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알리사는 한국 취업 정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지만 월급이 벨라루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기숙사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어머니 약값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야. 알리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알리사는 용기를 내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영어로 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도 화상통화로 진행되었는데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2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알리사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해낸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완전히 낯선 나라에 혼자 가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딸아, 정말 가야 하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알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꼭 가야 해요. 엄마 치료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출국 준비를 하면서 알리사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보니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였어요. 빠른 인터넷, 발달된 기술, 그리고 독특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차갑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다더라. 일만 하고 집에 가는 문화래.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알리사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출국날이 되었습니다. 민스크 공항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알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꼭 건강하세요. 제가 빨리 돈 벌어서 좋은 약 사드릴게요.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조심해라. 돈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단다. 어머니의 당부를 들으며 알리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알리사는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이 너무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정말 발달된 나라구나.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공항에서 회사 관계자를 만나 버스에 올랐을 때 알리사는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한 모습들이 벨라루스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알리사는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공장에 도착했을 때 알리사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공장 건물은 생각보다 오래되어 보였고 주변 환경도 그리 쾌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멀리 와버린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관리자가 안내해준 기숙사는 6인실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2층 침대 3개가 놓여 있었고 난방시설은 구식 전기 히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알리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룸메이트들은 모두 벨라루스 출신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각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알리사가 인사했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고 한국 직원들의 지시를 알아듣기도 어려웠습니다. 빨리빨리! 한국 직원이 계속 재촉했지만 알리사는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아 자꾸 실수를 했어요. 다른 벨라루스 동료들은 이미 몇 달째 일하고 있어서 훨씬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한국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너무 매웠고 밥도 벨라루스에서 먹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것도 적응해야 하는 거겠지. 알리사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언어 장벽이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대부분의 한국 직원들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도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6명이 한 방을 쓰다 보니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었고 전기 히터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 알리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떨었어요. 벨라루스도 춥기는 했지만 적어도 집안은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내에서도 숨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알리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한국 직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국인 직원들을 그냥 일꾼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추운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니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이 심해졌는데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병가를 내면 일당에서 차감한다고 했거든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알리사는 억지로 일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작업 중에 알리사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알리사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쓰러졌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몇 명이 와서 알리사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지만 별다른 치료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잠시 쉬고 나서 알리사는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계속 나고 온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룸메이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한 명이 대충 물어보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각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바빴거든요. 알리사는 혼자서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런 곳에 왜 온 걸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한 달치 월급을 벨라루스로 보내서 어머니가 병원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 열이 더 심해진 알리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열이 동시에 몰려와서 정말 괴로웠어요. 누군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알리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룸메이트들은 모두 깊게 잠들어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리사는 혼자서 끙끙 앓으며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이 되었지만 알리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정말 못 가겠어. 하지만 병가를 내면 일당이 깎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룸메이트들은 알리사를 그냥 두고 모두 출근했습니다. 몸조심해 정도의 말만 남기고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알리사는 혼자 기숙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회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생산관리팀의 정우라는 직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른 한국 직원들과는 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정우는 서툰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알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very sick 라고 겨우 대답했어요. 정우는 알리사의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시네요. 정우는 잠시 나갔다가 따뜻한 죽과 해열제를 가져왔어요. 드세요. 이거 몸에 좋아요. 그리고는 알리사가 약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은 것은 한국에 온 이후 처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알리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드시고 푹 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정우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한 음식과 과일을 가져왔어요. 오늘 좀 어때요? Much better, thank you 라고 알리사가 대답하니 정우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후 알리사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정우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좀 더 쉬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너무 춥잖아요. 알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폐가 될 것 같아요. 알리사가 망설이자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이 더 따뜻해서 빨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살아서 괜찮습니다. 다음 날 알리사는 정우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알리사는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죠? 알리사가 신기해하자 정우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온돌? 알리사에게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정우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나 공기가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기술이죠. 알리사는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거든요. 우와, 정말 놀라워요. 이런 게 있다니. 벨라루스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정우가 안내해준 방에 들어가자 알리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방 전체가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끝부터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알리사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주니 정말 포근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벨라루스의 집도 난방이 있었지만 이렇게 바닥 전체가 따뜻한 건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확실히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열도 내리고 기운도 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알리사가 감탄하자 정우는 뿌듯해했습니다. 온돌의 효과죠. 우리 할머니는 온돌에서 자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셨어요. 정우의 말에 알리사는 정말 신기해했어요. 한국에는 이런 좋은 기술이 있었구나. 아침 식사 시간에 정우는 알리사에게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2000년 전부터 있던 우리나라 고유 기술이에요.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정우의 집에서 머물며 알리사는 온돌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것을 넘어서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 같았고 근육의 긴장도 풀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좋은 난방 시스템이 있다니 알리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라디에이터나 중앙난방을 사용했는데 공기만 따뜻해질 뿐 이런 포근함은 없었거든요.
정우는 알리사의 관심을 보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그냥 난방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 시스템이죠. 바닥이 따뜻하면 발부터 온몸이 따뜻해져서 혈액순환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거군요. 알리사가 물어보니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특히 겨울에 온돌 덕분에 추위를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알리사는 온돌의 구조도 궁금했습니다. 정우는 집 뒤편으로 데려가서 보일러실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물을 데워서 바닥 아래 파이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죠. 정말 과학적이네요. 알리사는 놀랐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기술을 2000년 전에 만들었다니 한국 조상들이 정말 똑똑했나 봐요. 며칠 후 알리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직 기숙사가 추우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가세요 라며 배려해 주었어요. 알리사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우와 함께 생활하면서 알리사는 한국 문화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개념이 인상 깊었어요. 정이 뭐예요? 알리사가 물어보니 정우는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알리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정우가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정이었구나 하고요. 벨라루스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한국의 정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알리사는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쉬웠지만 더 이상 정우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알리사가 인사하자 정우는 아쉬워했습니다.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정우는 작은 전기 매트를 건네주었어요. 온돌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따뜻할 거예요. 기숙사로 돌아간 알리사는 정우가 준 전기 매트를 깔고 잠들었습니다. 온돌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무엇보다 정우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더욱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벨라루스 동료 중에 이고르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알리사가 정우와 가까워진 것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너 그 한국 놈이랑 뭐 하는 거야? 이고르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파서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알리사가 설명했지만 이고르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줄 알아?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거야. 너 속는 거라고. 알리사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정우의 진심을 의심받는 것도 싫었고 이고르의 편견 어린 시각도 불쾌했어요. 정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순진하긴. 한국에서 몇 년 살아봐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거야. 이고르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알리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기숙사로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을 때 이고르는 더욱 화를 냈어요.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놈이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알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우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도움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온돌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정우의 배려는 분명히 진실이었습니다. 알리사와 정우의 연락이 계속되자 이고르의 질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기숙사에서 알리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는 한국 놈한테 빌붙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다른 동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고르가 계속 이야기하자 조금씩 알리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거야? 한국 놈들은 믿으면 안 되는데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사는 이런 상황이 정말 괴로웠어요. 자신은 아픈 몸을 도움받았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해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고르가 알리사에게 직접 대놓고 말했어요.
너 그 한국 놈이랑 자는 거지? 그래서 특별 대우 받는 거고. 더럽지도 않냐? 이 말을 들은 알리사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정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리사가 소리치자 이고르는 더욱 비웃었어요. 순진하긴. 한국 놈들 속셈을 모르는구나. 이런 일이 계속되자 알리사는 정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회사에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은 제대로 해결해야 해요. 정우의 말에 알리사는 놀랐습니다. 괜찮을까요? 더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요.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일로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죠. 정우는 단호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생산관리부장에게 이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아파서 도와준 건데 다른 직원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의 보고를 들은 부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회사에서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관리자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고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고르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고르는 인사 담당자에게 불려갔어요.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로 경고 조치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 해지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강력한 경고를 받은 이고르는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알리사는 한국 회사의 대응에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몰랐어요. 정말 공정하게 처리해 주네요. 벨라루스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우는 알리사의 반응을 보고 뿌듯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말 엄격하게 관리해요.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 알리사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정말 체계적이구나.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이전에는 한국이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공정하고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후 기숙사 분위기도 많이 나아졌어요. 이고르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다른 동료들도 알리사를 예전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동료들은 미안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어요. 알리사,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미안해. 같은 방을 쓰는 엘레나가 사과했을 때 알리사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해였으니까요. 정우와의 관계도 더욱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 기숙사 근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물론 순순한 친구 관계였지만 알리사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정우가 물어보면 알리사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면서 알리사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도 능숙해졌고 간단한 한국어 회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정우와의 우정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발표한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 중에서도 몇 명은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발표를 들은 외국인 직원들은 모두 불안해했어요. 특히 신입 직원들부터 정리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알리사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가장 먼저 잘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떻게 하지? 벌써 집에 가야 하는 건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어머니에게는 아직 이 소식을 알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거든요. 딸아, 한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않니? 어머니가 전화로 물어보실 때마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알리사가 보낸 돈으로 어머니의 당뇨,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구나. 딸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건강해진 기운이 느껴질 때마다 알리사는 한국에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구조조정 명단 발표까지 일주일이 남았을 때 알리사는 정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명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신입이니까 가장 먼저 나가게 되겠죠. 정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알리사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데. 정우는 알리사의 근무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거든요. 제가 상부에 말씀드려 볼게요. 알리사 씨의 근무 태도와 성과를 보고하면 고려해 주실 거예요. 정호의 말에 알리사는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또 정호에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제가 관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좋은 직원을 잃는 건 회사에도 손해니까요. 정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호는 약속대로 생산관리부장에게 알리사의 근무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알리사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베테랑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합니다.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런 직원을 잃는 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정우의 강력한 추천이었어요. 부장은 정우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회의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우 씨가 그렇게 추천하는 직원이면 분명 괜찮을 거예요. 드디어 구조조정 명단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회의실에 모였어요. 인사 담당자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을 때 모두들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직원은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알리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행히 자신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명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명단에 없는 분들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인사 담당자의 말이 끝났을 때 알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다!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신보다 먼저 온 동료들 중에도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고르도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우가 다가왔어요. 축하해요, 알리사 씨.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정우의 미소를 보며 알리사는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정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알리사가 고마워하자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알리사 씨가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보고한 것 뿐이에요. 그날 밤 알리사는 벨라루스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알리사도 행복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무사히 넘긴 후 알리사의 한국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정우와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알리사 씨, 시간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오시는 건 어때요? 아버지가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정우의 아버지는 70대 노인으로 정우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폐가 될 것 같아서. 알리사가 망설이자 정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외국 사람과 대화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알리사 씨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다음 주말 알리사는 정우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몇 달 전 아팠을 때 머물렀던 그 따뜻한 온돌방이었어요. 다시 느끼는 바닥의 따뜻함이 반가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알리사가 정중히 인사하자 정우의 아버지는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요. 정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구려. 정우의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 알리사의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며 정말 다행이구려.
저녁 식사 시간에 정우의 아버지는 알리사에게 한국 전통 요리를 대접해 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벨라루스 사람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맵다고 생각했던 김치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 알리사의 말에 정우의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음식이 입에 맞는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식사를 하면서 정우의 아버지는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주셨어요. 온돌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만든 건데 몸에 정말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온돌을 했어요. 요즘은 보일러를 쓰지만 그때가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알리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도 알리사는 온돌방에서 잤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픈 몸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라니. 다음 날 아침, 정우의 아버지는 알리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알리사, 기숙사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도 돼요. 방도 여유 있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족처럼 지내는 게 좋잖아요. 알리사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제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폐가 될까 봐서. 하지만 정우도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도 알리사 씨가 있으면 집이 더 활기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외로우셔서. 정우의 말에 알리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6인실 기숙사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프라이버시도 없고 소음도 많았습니다. 반면 정훈의 집은 정말 편안하고 따뜻했거든요. 무엇보다 온돌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그럼 정말 폐 안 된다면 조금만 있어도 될까요? 알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우와 아버지는 정말 기뻐했어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렇게 알리사는 정훈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동료들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축복해 주었어요. 알리사, 잘 됐네. 좋은 가족 만났구나. 새로운 환경에서 알리사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정우의 아버지로부터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정우와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도 빨라졌어요. 집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알리사 씨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정우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매일 밤 온돌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이 온돌인 것 같아요. 알리사의 말에 정우와 아버지는 웃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훈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알리사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와의 관계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을 받는 관계였는데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정말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알리사가 힘들어할 때는 언제나 곁에서 격려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알리사도 정우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마음이 끌리게 되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정우가 저녁에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알리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벨라루스에서는 늘 혼자였기 때문에 이런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우의 아버지도 알리사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알리사야, 김치 더 먹어라. 몸에 좋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일찍 자거라. 이런 말씀들이 알리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알리사는 정우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꿈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언젠가 벨라루스에 돌아가서 간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치료비를 위해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정우는 알리사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어머님을 위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고생하다니.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정우도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알리사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알리사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망설였고 정우는 알리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돌방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정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알리사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지한 표정의 정우를 보며 알리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알리사 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함께 지내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우의 고백에 알리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장우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외국인이라서. 알리사가 망설이자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알리사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정우의 아버지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해 주셨어요. 알리사는 정말 좋은 아이야. 마음도 착하고 효심도 깊고. 정우야,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알리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딸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그 사람이 널 잘 대해주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알리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우와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알리사의 한국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서울 구경도 하고 한국의 여러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시장이나 고궁을 구경할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문화 정말 흥미로워요. 벨라루스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에요. 알리사의 말에 정우는 뿌듯했습니다. 알리사 씨가 우리 문화를 좋아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일터에서도 알리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더욱 밝아졌고 일에 대한 열정도 커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동료들과의 소통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알리사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알리사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무엇보다 매일 밤 온돌에서 잠들 때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따뜻한 바닥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 알리사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정우와 교제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알리사는 한국이 진정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정우와 정우의 아버지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알리사,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알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외국인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알리사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께서도 정말 좋아하시고요.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알리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우의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알리사야, 정우와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되자. 아버지가 정말 행복할 거야. 따뜻한 말씀에 알리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걱정도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어머니를 두고 여기서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알리사의 고민을 들은 정우는 깊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건 어떨까요? 정식으로 결혼하면 가족 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한국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고요. 정우의 제안에 알리사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거든요. 어머님, 당뇨병도 훨씬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벨라루스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어요. 딸아, 정말 괜찮겠니? 한국에서 결혼해도? 하지만 알리사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고는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요. 특히 정우 씨 가족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엄마 치료도 훨씬 잘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알리사는 한국의 결혼 문화도 배우게 되었어요. 정우의 가족들은 정말 따뜻하게 알리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착할 줄 몰랐네. 정우의 친척들도 모두 환영해 주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우의 가족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기숙사 친구들이 참석해 주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어머니가 화상통화로 참여하셨습니다. 딸아,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화면 속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알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집도 온돌이 있는 집으로 정했어요. 우리 신혼집도 온돌이 있어야죠. 알리사가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정우의 배려에 알리사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결혼 후 가족 초청 절차를 시작했어요.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정우와 함께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님을 뵐 수 있어요. 정우의 격려에 알리사는 힘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어머니의 비자가 나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 엄마! 1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머니는 정우를 보자마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위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한국어는 못하셨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정우도 어머님, 알리사 정말 잘 모실게요. 라고 약속드렸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온도를 경험했을 때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이게 뭐니?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 신기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알리사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엄마, 이게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정말 몸에 좋아요. 알리사가 설명해 드리자 어머니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게 있었구나. 한국 병원에서 어머니의 당뇨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도 안심하셨어요. 딸아, 네가 정말 좋은 곳에 왔구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알리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자신과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나라였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알리사의 한국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셨고 정기적인 치료 덕분에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매일 온돌 위에서 주무시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셨습니다. 알리사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리사는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와의 결혼 생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정우는 벨라루스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알리사는 한국 전통 문화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특히 온돌에 대한 알리사의 사랑은 정말 각별했어요. 정우야, 온돌 정말 최고인 것 같아. 벨라루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실제로 알리사는 벨라루스 친구들에게 온돌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정말? 바닥이 따뜻하다고? 네, 정말 신기해요.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져서 정말 편하네요. 친구들은 알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어느 날 알리사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정우야, 벨라루스 사람들에게 온돌을 소개하는 건 어떨까? 어떻게요? 인터넷으로 온돌 체험기를 올리는 거예요. 벨라루스어로 번역해서요. 정우는 알리사의 아이디어에 찬성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이니까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알리사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온돌 체험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벨라루스 사람 알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온돌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벨라루스어로 진행하는 영상이었지만 한국어 자막도 함께 넣었어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온돌이 정말 그렇게 좋아요? 한국에 가면 꼭 체험해보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알리사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어요. 외국인이 한국 온돌 홍보대사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리사는 정말 뿌듯했어요. 회사에서도 알리사의 활동을 지지해 주었어요. 알리사 씨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동료들도 모두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호의 아버지는 특히 기뻐하셨어요. 알리사가 우리 온돌을 세계에 알리다니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알리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어요. 벨라루스에서도 알리사의 활동이 화제가 되었어요. 현지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화상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벨라루스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온돌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거든요. 인터뷰에서 한 알리사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년 후 알리사와 정우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할머니, 어머니와 할아버지, 정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따뜻한 온돌 위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기도 온돌의 따뜻함을 느끼며 자라는구나. 알리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기가 온돌 위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며 행복함을 느꼈어요. 현재 알리사는 한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에요. 온돌이 있는 이 나라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지금도 알리사는 매일 밤 온돌 위에서 잠들며 생각해요. 추운 기숙사에서 쓰러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그 일이 없었다면 정우도 만나지 못했고 온돌의 따뜻함도 모른 채 살았을 거야. 한국의 온돌은 알리사에게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으며 진정한 따뜻함을 알게 해준 한국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온돌,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알리사는 오늘도 따뜻한 바닥에 발을 대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온돌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국 생활이 계속될 거예요.